아휴, 이걸 어쩌면 좋아. 점점 더 내려오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거울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고 어디 불편하세요? 새아가, 내 눈꺼풀 좀 봐라. 축 처지는 게 이제 눈을 다 덮게 생겼지 뭐니. 어머, 정말이네요. 눈이 자꾸 짓무르고 눈물도 고이고 앞도 잘 안 보여서 답답해 죽겠다. 눈을 치켜 들여다 보니까 이마에 주름만 더 깊어지고 아휴, 최근에 부쩍 더 내려온 것 같아요. 눈가도 허르신 것 같은데 아프진 않으세요? 아픈 것도 아픈 건데 거울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늙은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우울하구나.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너희 시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실지 모르겠다. 아버님이 왜 반대를 하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데 당연히 하라고 하시겠죠. 제가 아버님 오시면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 주겠니? 그럼 나야 고맙. 네 시아버지 전화 오는구나. 여보세요? 여보, 나 오늘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끓여준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지 뭐야. 그래서 일찍 퇴근하고 들어가는 길이야. 얼른 갈 테니까 찌개 좀 올려놔. 알았어요. 당신 좋아하는 고기 듬뿍 넣고 끓여 놓을게요. 아버님이 아직도 어머님을 엄청 챙기시네요. 두 분 금술 좋으신 거 보면 저희가 다 부러워요. 늙은이들끼리 금술은 무슨. 밖에서는 무뚝뚝하게 그래도 집에서는 나한테 참 다정하셔. 그러니까 말이에요. 수술도 별 반대 없이 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날 저녁. 역시 우리 마누라 김치찌개가 최고야. 밖에서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 이 맛이 안 난다니까. 맛있게 드세요. 여보, 근데 나 할 말이 좀 있어요. 할 말? 뭔데 그래? 돈 필요해? 그런 게 아니고요. 나 눈꺼풀 처진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쌍꺼풀 수술 좀 하려고 하거든요. 쌍꺼풀 수술을 하겠다고? 네, 요새 눈물이 자꾸 맺혀서 짓무르고 시야도 좁아져서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거울 볼 때마다 우울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 눈물 고이는 것 때문에 눈가도 다 허르셨더라고요. 수술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치료 목적으로 많이들 하세요. 비용은 저희가 다 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래요, 아빠. 엄마 눈 뜨기도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번 기회에 수술하시는 게 맞아요.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허허허, 수술은 무슨 얼어 죽을 수술이야. 나는 지금 당신 모습이 보기 좋고 예뻐. 수술하면 내가 알던 당신의 그 곱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난 절대 반대야. 여보, 내가 지금 예뻐 보이려고 수술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뜨기가 힘들고 자꾸 눈물이 나서 생활하기가 불편해서 그런다니까요. 눈가가 쓰라려서 죽겠어요. 나이 먹으면 원래 다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고장나고 불편해지는 거야. 그걸 억지로 칼 대고 고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진다니까. 그리고 원래 아내는 남편이 마음에 들어하면 머리카락 하나도 함부로 못 자르는 법이야. 내 말이 맞지? 여보, 그래도 내가 너무 불편해서 3번 말하게 하지 마. 당신 수술하는 거 나 절대 허락 못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아. 알겠어? 가서 물이나 떠와. 목마르네. 밥도 좀 더 주고. 아휴, 알았어요. 여보, 이걸 어쩌지? 아빠가 저렇게 완강하신데. 그러게? 어머님 엄청 불편해 보이시던데 아버님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셔? 일주일 후. 어머님, 저쪽으로 건너가요. 파란불이에요. 그래, 가자꾸나. 어머, 눈이 왜 이리 뻑뻑하노. 눈물이 또 고이네. 아우, 따가워. 어머님, 조심하세요. 눈 비비지 마시고요. 천천히 오세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잘 안 보이네. 어머님,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아이고, 놀라라. 앞에 차가 오는 줄도 몰랐네. 눈꺼풀이 처져서 시야가 좁아지니까 차 오는 걸 못 봤구나. 안 되겠어요, 어머님.
방금 눈 때문에 차에 치일 뻔했다고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네. 너무 위험해요. 당장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고 수술해요. 그날 저녁. 아버님, 오늘 마트 갔다가 어머님 차에 치일 뻔했어요. 눈꺼풀이 처져서 시야가 가려지니까 옆에서 오는 차를 못 보셨어요. 이대로는 정말 위험해서 안 돼요. 어머님 수술 꼭 하셔야 해요. 차에 치일 뻔했다고? 당신이 딴 생각하면서 걸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눈 때문이 아니라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 앞으로 길 건널 때 좌우 잘 살피고 건너도록 해. 여보, 내가 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눈이 가려져서 못 봤다니까요. 눈물도 계속 나고 눈가가 헐어서 따갑고 너무 힘들어요. 어허, 다들 왜 이렇게 수술 타령이야? 내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지? 난 지금 당신 얼굴이 좋다니까. 아무튼 당신 얼굴에 칼 대는 꼴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보니까 내 말 거역할 생각하지 마. 얼른 밥이나 차려. 아빠, 이건 엄마 안전이랑 직결된 문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뭔데 애비한테 이기적이네 만에 가르치려 들어. 건방지게 애비 말에 토나 달고 말이야. 아버님, 이렇게 고집 부릴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병원 모시고 가서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들이 근데 며느리면 시애비 말을 들어야지. 지금 니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내 가만 안 둘 테니까 말이다. 병원. 어머님, 눈꺼풀 처짐이 꽤 심하시네요. 진물이 날 정도로 눈가 피부도 많이 상하셨고요. 이런 상한검, 하한검 증상은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면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을 권장하고 있고요. 수술하면 흉터가 많이 남거나 인상이 너무 사나워지지는 않을까요? 우리 바깥 양반이 제가 얼굴에 칼 대는 걸 굳고 반대해서요. 처음에는 붓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붓기도 빠지고 자리 잡히면 지금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젊어 보이실 겁니다. 무엇보다 시야가 트여서 생활하기 훨씬 편해지실 거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선생님도 수술하시는 게 맞다고 하시잖아요. 아버님도 처음엔 화내셔도 막상 어머님 편해지신 거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 엄마. 아빠 성격 알잖아. 처음에만 저러지 시간 지나면 엄마 예뻐졌다고 더 좋아하실걸? 우리 그냥 아빠 모르게 수술 날짜 잡아요. 그래도 네 아빠가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나중에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죠. 저희가 다 막아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저희 어머님 수술 날짜 제일 빠른 걸로 잡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나 왔어 여보. 배고프구먼. 저녁 다 된 거지? 당신 왔어요? 어? 당신 눈이 왜 그래?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나 오늘 낮에 애들이랑 같이 가서 눈 수술하고 왔어요. 아직 붓기가 안 빠져서 좀 징그럽죠? 수술을 했다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절대 안 된다고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내 허락도 없이 니들 마음대로 수술을 했다는 거야 지금? 아빠, 저희가 엄마 모시고 가서 해드렸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 상태로 계속 두면 앞으로 일상생활이 더 불편해지고 사고 날 위험이 크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거예요. 이런 미친 새깽이들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 집안의 가장인 내 허락도 없이 이딴 짓을 저지르는 게 말이 돼?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잖아요. 의료 목적이라서 꼭 필요했어요. 니녀는 빠져. 어디 감히 며느리가 시애비한테 대들고 지렁이야.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지. 건방지게 내 말을 거역해. 이딴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치워. 에이, 내가 나가버리던지 해야지. 아빠, 어디 가세요? 아빠!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 아빠 화나서 집 나가셨잖아. 이걸 어쩌면 좋니? 며칠 저러다 원래대로 돌아오실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쉬세요. 다음 날. 여보,
어제 어디서 잔 거예요? 연락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요. 밥은 먹었어요? 비켜, 징그러우니까 내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마. 괴물 같은 얼굴 들이밀지 말라고. 붓기가 아직 덜 빠져서 그래요. 며칠 지나면 자연스러워진다고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끄러워. 난 그딴 인조인간 같은 얼굴 토 나오니까 말도 걸지 말고 쳐다보지도 마. 내 마누라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서 강남 성게 같은 년이 들어앉았네. 아버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상처받으세요. 너는 이 집구석에 불화의 씨앗을 던져주고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너 같은 며느리 들어온 게 우리 집안 오점이다. 꼴 보기 싫으니까 다들 내 눈앞에서 꺼져 버려. 여보, 여보. 내가 미쳤지. 반대하는 수술을 왜 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왜 저렇게까지 싫어하시는 거야? 며칠 후. 여보, 국 좀 덜어줄까요? 됐어. 밥맛 떨어지니까 말 시키지 마. 그 괴물 같은 쌍꺼풀 좀 어떻게 안 되나? 볼 때마다 소름이 돋네. 수술한 지 며칠 안 돼서 붓기가 덜 빠져서 그렇다니까요. 왜 자꾸 사람 면전에 대고 괴물이네 성괴네 모욕을 줘요? 나도 상처 받는다고요. 당신이 내 말 안 듣고 멋대로 얼굴에 칼 댔으면 그 정도 욕은 처먹을 각오했어야지. 어디서 억울한 척 피해자 코스프레야. 꼴 보기 싫으니까 밥 먹을 때 내 앞에 앉지도 마. 아빠 진짜 너무하시네요. 엄마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매일매일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히세요.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잖아. 니들이 꼬드겨서 저 예팬네가 내 말 거역하고 수술한 거 아니야? 니들이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지렁이들이야? 저희가 부추긴 건 맞는데요.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는 눈물 고이는 게 없어서 살 것 같으시대요. 아버님은 어머님 아픈 건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아버님 체면이랑 고집만 중요하신 거예요? 입 닥쳐. 앞으로 집에 오지도 마라. 너희들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다. 저 괴물이랑 한 침대에서 자다간 밤에 악몽 꿀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잠도 따로 자도록 해. 생각할수록 괘씸해 죽겠네. 내가 안방에서 잘 거니까 당신은 작은 방에서 자든지 아니면 가방 싸서 애들 집으로 가든지 알아서 해. 어휴, 밥맛 떨어져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나. 내가 수술 왜 했을까?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받을 줄 알았으면 그냥 눈물 질질 흘리면서 늙어 죽을걸. 나 이제 어떡하니?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점점 심해지네. 눈 수술 후 시아버님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 돌변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님을 끔찍이 아끼며 금술 좋기로 소문났던 아버님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철천지 원수를 대하듯 시어머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더라고요. 친척들이나 지인들 모임에 가서도 우리 마누라가 나이 70 다 돼서 바람이 났는지 얼굴에 칼을 대서 괴물이 됐어라며 대놓고 망신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시어머님은 수술 후 항생제 부작용으로 알레르기와 간지러움증까지 겹쳐 고생하시는데 시아버님은 내 말 안 듣고 나대더니 천벌 받은 거다라며 비수 같은 말만 꽂아 넣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매일 방구석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셨고 저 역시 며느리 노릇 한번 하겠다고 나섰다가 가정을 파탄낸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번 일로 시아버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자기 뜻대로 할 때는 정말 착하고 좋으시지만 말을 거역한다거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가족이라도 절대 용서치 않는 지독한 이기주의자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게 되자 이대로 넋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어요. 시아버님이 길을 건너시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후. 으아, 아이고 목이야. 야, 이 미친놈아,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신호 바뀐 거 안 보여?
할아버지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블랙박스 다 찍혔으니까 경찰 부르시죠. 내가 언제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그래? 경찰 불러 당장. 병원. 여보, 괜찮아요? 어디 안 다쳤어요? 아버님 놀라셨겠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정밀검사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호들갑들 떨지 마라. 차 범퍼에 살짝 부딪힌 건데 무슨 정밀검사를 해. 내 몸이 얼마나 강철 같은데 이깟 걸로 엄살 떨면 남들 보기 창피해. 그리고 저놈이 내 잘못이라고 우기잖아. 아주 괘씸해서 내가 끝까지 싸울 거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강철 타령이에요. 사고 후유증 무서우니까 당장 정밀검사 받아봐요. 고집 부리지 말고요. 시끄러워. 내가 멀쩡하다는데 당신이나 그 괴물 눈깔 원래대로 돌려놓을 궁리나 해. 아버님은 이 상황에서도 눈 타령이세요. 시끄러우니까 택시나 잡아 얼른. 며칠 후. 아이고 무릎이야. 관절이 왜 이렇게 쑤시지? 걸을 때마다 뼈가 어긋나는 것 같네. 아우. 아빠 다리를 왜 그렇게 쩔뚝거리세요? 저번 교통사고 후유증 온 거 아니에요? 당장 병원 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니다. 그냥 좀 삔 모양이야. 파스 하나 붙이면 며칠 내로 낫겠지. 신경 쓰지 마라. 남들 보기 창피하게 무슨 다리 좀 전다고 병원을 가. 동네 사람들 볼까봐 외출하기도 꺼려지네. 거 봐요. 내가 검사 받자고 했잖아요. 고집 부리다가 병 키운다고요. 이놈의 예팬네가 주둥이 안 닥쳐. 네 눈깔 찢어진 거나 신경 쓰라니까. 아버님 화내실 일이 아니잖아요. 점점 더 심하게 쩔뚝거리시는데 빨리 정밀검사 받아보셔야 해요. 그러다 영구 장애 남으면 어쩌시려고요. 원래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저 예팬네랑 병원 가서 눈깔이나 원상복구 해와. 아주 그냥 시간이 지나도 꼴도 보기가 싫어 죽겠네. 당신 정말 너무하세요. 내 건강보다 당신 눈에 이쁜 게 우선이에요? 그럼 내 눈에 이뻐야지. 걱정을 하던가 말던가 하지. 꼴 보기가 싫은데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아휴, 당신 마음 잘 알았어요. 그래요. 나도 이제 포기하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휴. 일주일 후. 사장님, 왜 그렇게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걸으세요? 어디 크게 다치셨나 봐요. 아, 예, 살짝 삐끗해서 그렇습니다. 금방 나을 겁니다. 허허. 살짝 삐끗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설마 얼마 전에 접촉사고 난 것 때문에 후유증 온 거예요? 완전 짝다리가 되셨네. 나이 먹고 관절 망가지면 회복도 안 되는데 큰일이에요. 제 지인 남편도 그러다가 결국 휠체어 탔거든요. 얼른 병원 가보세요. 이만 가볼게요.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남의 다리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러게 내가 진작에 병원 가보라고 했죠. 고집 부리다가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입 닥치지 못해? 어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보는 사람들마다 죄다 나를 다리 못 쓰는 병신 취급하는 것 같다고. 안 되겠다. 내일 당장 병원 가서 무릎 수술이든 고관절 수술이든 해야겠어. 시댁. 나 내일 당장 S병원 가서 수술 날짜 잡을 거니까 누가 나 좀 데리고 가라.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까 제일 유명한 의사한테 수술 받을 거다. 수술이요? 그냥 파스 붙이고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건데 뭐하러요? 뭐가 어째?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상태 안 좋아지는 거 보면서도 그딴 소리가 나와? 좀 쩔뚝거리면서 살면 뭐 어때요? 나이 먹고 관절 삐그덕거리는 거 다들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수술하면 원래 당신의 그 꼿꼿하고 자연스러운 걸음걸이가 사라져서 나는 절대 반대예요. 맞아요, 아빠. 지금 연세에 전신 마취하고 뼈 깎는 수술하면 얼마나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겠어요. 제가 볼 때도 다리 약간 쩔뚝거리시는 지금 모습이 세월의 풍파도 이겨낸 연륜도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훨씬 멋있고 보기 좋은데요. 굳이 칼을 대실 필요가 있나요? 이것들이 단체로 미치기라도 한 거야?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구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내가 창피해서 수술 받겠다는데 왜 지렁이들이야? 그건 아니죠, 아버님. 저희는 지금 한쪽 다리를 쩔뚝거리시는 아버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보기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억지로 수술하셔서 인위적으로 꼿꼿하게 걸어 다니시면 아버님 고유의 자연스러운 모습도 변해버리고 너무 로봇 같아서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온 가족이 이렇게 다 나서서 극구 반대하고 수술은 절대 싫다고 말씀드리는데 왜 아버님은 가족들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버님 마음대로 수술하려고 억지 부리세요? 뭐가 어째? 내가 고통스러워 뒤지겠다는데 자연스러워? 연륜? 니들이 같이 가든 말든 나 혼자 병원 가서 수술 받으면 그만이다. 병원. 의사 양반, 나 무릎 고관절 수술 날짜 제일 빠른 걸로 당장 잡아줘요.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무조건 수술해주세요. 어르신 연세가 고령이시라 전신 마취를 동반하는 뼈 수술은 위험 부담이 아주 큽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직계가족 보호자의 수술 동의서와 서명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은 같이 안 오셨나요? 보호자는 무슨 보호자? 내 몸뚱아리 내 돈 내고 고치겠다는데 왜 늙은 마누라 허락이 필요해요? 나 혼자 사인할 테니까 당장 해줘요. 죄송하지만 병원 규정상 보호자 동의서 없이는 수술 진행이 불가합니다. 가족분 모시고 오셔서 서명 받은 후에 다시 방문해 주세요.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이보세요 의사 양반, 내 말 좀 들어봐요. 다리가 이렇게 쩔뚝거리는데 사인을 안 해주면 수술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환장하겠네 정말. 그날 저녁. 야, 이 독한 예편네야. 당장 서류에 사인 안 해. 네가 사인 안 해줘서 의사가 수술 못한대잖아. 빨리 도장을 찍던 사인을 하던 하라고. 나는 내 남편 다리에 쇄신 받고 인조인간 되는 꼴 절대 못 봅니다. 사인 못해요. 야, 그럼 네가 대신 서명해. 애비가 아파 죽겠다는데 자식이 보고만 있을 거야? 아빠, 저도 반대해요. 아빠가 고집 피우다 병 키우신 건데 왜 저희한테 강요하세요? 그냥 쩔뚝거리면서 사세요. 그게 더 자연스럽고 멋지다니까요. 저도 아버님 수술 동의서에 사인 못 해드려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결사 반대하는데 아버님 고집대로만 밀어붙이시는 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저희는 지금 쩔뚝거리는 모습이 친근하고 인자해 보이거든요. 인위적으로 고치는 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짓이에요. 저희는 아버님이 있는 그대로 늙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미치광이 같은 것들이 평생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먹여 살려놨더니 이제 와서 나를 병신으로 늙어 죽게 내버려 두려고 그러네. 그럼 아버님은요? 내가 뭘? 아버님은 어머님이 건강 때문에 눈 수술하셨을 때 자기 말 무시했다고 징그럽다고 성결하면서 모욕하고 무시하셨잖아요. 지금 아버님이 느끼는 그 비참함과 억울함 어머님이 똑같이 느끼셨던 거예요. 본인이 한 짓은 생각 못하고 이제 와서 수술 동의서 안 써준다고 억울하신 거예요? 이 독사 같은 년이 네 년이 아주 작정하고 나한테 복수를 하는구나. 내 다리, 아이고 나 죽네. 괜찮아요. 다리 아프다고 안 죽어요. 저 고얀. 역지사지를 제대로 당한 시아버님은 입을 떡 벌린 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터질 듯 달아오르며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끔찍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족들이 싹 다 무시해버리니 본인이 과거에 어머님께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랄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체감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누구의 보호자 동의도 받지 못한 시아버님은 수술도 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독한 진통제를 삼키며 쩔뚝거리는 다리로 우울하고 비참한 나날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의 알량한 자존심은 그리 쉽게 꺾이지 않더군요. 얼마 뒤 다가온 명절날 온 집안 친척 어른들이 다 모인 큰 집의 넓은 거실 한가운데서 아버님은 일부러 다리를 더 심하게 쩔뚝거리며 나타나셨습니다.
명절 당일. 아이고 형님, 내가 다리가 아파서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죽겠는데 내 마누라라는 사람이랑 자식 며느리 놈들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해줘서 내가 지금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천지에 지 애비 아픈 걸 모른 척하는 이런 불효막심하고 독한 것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남편이 저렇게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데 가족들이 수술 동의서를 안 써줄 수가 있어.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더구만. 대체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님, 왜 아버님 입장에서만 말씀하세요? 다들 저희 어머님 눈 좀 보시겠어요? 어때 보이세요? 얼마 전에 수술했다고 들었어요. 아주 잘 됐네. 전에는 눈꺼풀이 처져서 힘들어 보이더구만. 제가 봐도 하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런 반응이 정상인 거죠? 아버님은 어떠세요? 아직도 혐오스럽고 징그러우세요? 저게 지금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그럼 여기서 하지 어디서 할까요? 어머님이 눈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 하셨는지 제일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근데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지금 눈이 이쁘다면서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눈이 안 보여서 사고까지 날 뻔한 사람한테 원래 늙으면 그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모시고 가서 수술시켜 드렸더니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 취급도 안 하셨고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아버님? 그건 니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듣지를 않으니까. 그럼 아버님은요? 저희 말 들으셨어요? 작년에 고물차 튜닝 한다고 수천 썼을 때 저희가 극구 반대했었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의견 싹 다 무시하고 독불장군처럼 마음대로 다 저지르셨잖아요. 결국 차 고장나서 돈만 쓰고 폐차 처리했고요. 이게 단 줄 아세요? 지금까지 매번 이런 식으로 아버님 멋대로 하셨잖아요. 가족들 의견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건 아버님이 우리 집안 최고 1인자 아니신가요? 본인이 친 대형 사고들은 로맨스의 귀여운 애교고 어머님이 살기 위해 한 수술은 불륜 뭐 이런 거예요? 너 지금 어른들 다 모인 데서 무슨 말버릇이야? 어디서 시애비한테 눈을 부라리고? 왜요? 맞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어머님 얼굴이 괴물 같다는 둥 망신 주고 조롱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버님은 어머님을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아버님 시중이나 드는 하녀 취급하셨던 거예요.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던져주면서 밖에서는 체면치레 한번 해보겠다고 남들 먹는 비싼 술값 다 내주고 쓸데없는 모임 회비로 연애 수천만 원씩 탕진하신 건 왜 쏙 빼놓고 피해자 행세하세요? 뭐시? 그게 다 사실이냐? 네가 재수씨 수술했을 때 괴물이라고 모욕을 줬어?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이 다리 조금 절뚝거리는 건 세상이 당장 무너질 듯 창피하고 억울해서 미치겠으면서 어머님 가슴이 시퍼렇게 멍든 건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저희가 동의서 사인 안 해주는 게 불효막심하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으세요? 저희는요, 아버님이 하셨던 행동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아는데 이제 와서 무슨 피해자인 척 마누라랑 자식들 탓을 해요. 본인이 먼저 가족들한테 못할 짓 하셨으니 이건 뭐 그냥 완전 자업자득이네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런 멍청한 놈을 봤나? 네가 먼저 네 식구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어디 형 앞에서 억울하다고 질질 짜고 지렁이냐. 당장 나가라. 네 놈 얼굴 보니까 밥맛이 뚝 떨어지는구나. 형님,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다 오해입니다. 저것들이 저 모함하는 거라고요. 시끄럽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자신의 편이 되어 시어머님과 저를 혼내줄 거라 굳게 믿었던 시댁 어른들마저 완벽하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자 시아버님은 수치심과 당혹감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집안의 독재자로서의 권위가 바닥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린 아버님은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긴 채 단 한마디의 변명이나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그토록 창피해하던
쩔뚝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도망치듯 큰 집 거실을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날의 처절한 대망신 사건 이후 시아버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평생 집구석에서 헛기침하며 큰 소리 치고 왕 노릇을 하던 독불장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족이 등을 돌리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늙고 병든 노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님은 어머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난날의 만행을 진심으로 사죄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눈 수술 후 겪었을 그 서러운 상처와 외로움을 자기가 아파 보니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하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싹싹 빌고 또 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악어의 눈물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어머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자필각서와 함께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모든 예금 자산의 명의를 어머님 앞으로 100% 이전하는 아주 완벽하고 자비 없는 재산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 다리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 예전처럼 걸으실 수는 있게 되셨지만 아버님의 집안 내 권력 서열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수술 후 아버님은 어머님이 기분 나쁜 티를 내기만 하셔도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시아버님의 그 못된 본성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에필로그. 여보,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주둥이를 함부로 놀렸어.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밤에 잠도 안 와. 제발 수술 동의서에 사인 한 번만 해줘.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이제 와서 무릎 꿇으면 다해요. 내 얼굴 보고 성계라고 괴물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모욕 줬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흘린 눈물이 몇 리터인 줄 알아요? 내가 미쳤었나 봐.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외로웠을지 뼈저리게 느꼈어. 정말이라니까. 내 앞으로 당신한테 엎드려 살게. 아빠가 말로만 그러시는 거 한두 번이에요. 저희도 아빠 못 믿어요. 수술하고 다리 다 나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엄마 무시하고 가장 행세하면서 큰 소리 치실 거잖아요. 아니야, 이 녀석아. 이제 안 그런다니까. 애비가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비는데 그걸 못 믿는 거냐? 며느라, 네가 내 편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아버님, 저도 어머님이랑 이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과를 저희가 어떻게 믿어요? 평생을 아버님 마음대로 고집 부리면서 가족들 피말리게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진심을 믿어주겠니? 지금 당장 손가락이라도 자를까? 손가락은 필요 없고요. 전 그렇게 미안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셨으면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행동? 무슨 행동을 어떻게 보여달라는 거야? 아버님 명의로 된 이 집이랑 통장에 있는 예금, 재산들 전부 다 어머님 명의로 100% 이전하세요. 평생 어머님께 헌신하겠다는 자필 각서랑 재산 포기 각서에도 도장 찍으시고요. 뭐? 전 재산을 다 넘기라고? 그건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인데 남자가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는 있어야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지.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아빠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 엄마 식모 취급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남자 자존심 타령이에요. 재산이 다 엄마한테 있어야 아빠가 나중에 또 돌변하셔도 우리가 엄마를 지킬 수 있죠. 아빠 돈 다 넘겨요. 안 그러면 저도 사인 안 해요. 당신 그 알량한 자존심 챙기다가 영구장애 생겨서 평생 휠체어 타시든가 알아서 해요. 그냥 지금 당장 가방 싸서 나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니다. 그냥 내가 나가야겠네. 가방 싸서 나가면 되는 거죠? 아니야 여보. 내가 넘길게. 다 넘기면 되잖아. 당장 내일 법무사 사무실 가서 명의 다 넘기고 각서 쓸 테니까 제발 병원부터 데려가줘. 나 정말 다리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순서가 틀렸잖아요. 서류에 도장 찍히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아버님 수술이죠.
저희 두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해야 동의서에 사인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딴소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졌다. 아주 완벽하게 졌어. 당장 도장 가져올 테니까 서류 준비해라. 서류 준비하려면 며칠. 수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 서류 여기 있어요. 어? 서류가 벌써 준비됐다고? 내가 지금 말했는데 저희는 이미 진작에 준비해뒀죠. 자, 여기 사인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일 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공증 받으면 되세요. 어때요? 간단하죠? 당신 표정이 왜 그래요? 왜요, 아빠? 막상 도장 찍으려니까 재산이 아까우세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얼른 도장 찍으세요. 지금 찍으려고 하잖아. 아이고 참, 내가 도장을 어디다가 뒀더라? 오래돼서 기억이. 여기 인주 있으니까 지장 찍으세요. 뭐? 그래도 도장을 찍는 게 지장이 더 확실하죠. 아버님 솔직히 말하세요. 재산 넘기기 싫으신 거죠? 맞네. 딱 보니까 그러네. 엄마 그냥 우리 집으로 가요. 그래 그러자꾸나. 어디 한번 마누라 없이 밥 해먹고 잘 살아봐요. 스톱! 지금 찍을게. 자 봐라. 이제 내 돈은 전부 당신 거야. 이제 된 거지? 응? 공증을 받아야 끝나는 거죠. 아무튼 이건 저희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래. 여보, 표정이 왜 그래요? 좋은 날인데. 웃어요, 웃어. 그럼 웃어야지. 좋은 날이니까. 하하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